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종목은 하나생명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생명,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모든 이슈들 추적해서 상승 하락 이슈 모두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공시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업계 담당자들 만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상승 하락의 모든 이슈 찾아서 팩트 체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업에서는 하나생명 같은 금융주뿐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가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 영상도 꼭 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정보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생명 말씀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이제 사실 종신보험으로 제일 유명하죠. 종신보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암보험이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고, 손해보험사는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뭐 자동차 보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손해를 치유하는 이런 보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보험계에서 업계 2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화생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생명은 상당히 그래서 우수한 이제 영업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험사가 돈 버는 구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보험료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이제 쭉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료를 이제 다시 주느냐, 이 비율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뭐 보험금 잘 안 준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보험사에서 그러면 보험금을 주기까지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 쌓아놓은 보험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막 위험자산으로 굴릴 수는 없잖아요. 뭐 일반 창업투자사 이런 벤처캐피탈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연동형 상품들을 대부분 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상승기는 사실 보험사에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돈을 버는데,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력이 중요하잖아요. 우수한 이제 설계사 분들, 뭐 파이낸셜 플래너 FP라고도 부르지만, 이분들을 데리고서 어떤 식으로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생명은 업계 2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삼성생명이 사실 압도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의 4위권 이하랑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설계사들 분들도 꾸준히 잘 영입하면서 정착률 또한 현재 50%대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률이 높아야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험 상품을 단발성으로 팔고 끝내지 않아요. 이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지인들한테 보험 영업하고서 수수료 받고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비용으로 돼버리는데, 그래서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야 이렇게 보험 유치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CSM이 또 한 번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그 IFRS 17 준칙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이 CSM으로 보험사들 순이익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 나갈 돈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부채로 잡은 다음에 실제로 얼마 나갔어 이거를 빼버리면서 뺀 만큼 이제 이익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됩니다. 즉 앞으로 보험 지급금을 좀 일종의 미리 부채로 잡고 상각을 시킨다.
거기에서 미리 안 나가면 그만큼 이익으로 잡아준다. 이런 계산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계제도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배당을 안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23년도에 성공적으로 좀 안착이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너네 손해율이 몇 프로가 될 거야, 얼마나 지급할 거야 대해서 사실 조금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율에 따라서 막 순이익이 변동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잘 영착륙을 시키고 이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투자 손익도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CSM으로 변화되는 회계제도 변동 시기를 무사히 잘 정겨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용자산 역시도 대부분은 이 국내 채권, 대부분 반 이상 국내 채권, 그 다음에 대출 채권 등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들로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공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타사보다 비중을 더 두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생명은 업계의 지배자적 위치에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꾸준하게 운용자산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 수익률도 일부분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보험금 수익과 그 다음에 운용자산 수익을 동시에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사를 볼 때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이 킥스라고 KIC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한 번에 줄 수 있는 돈, 뭔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뱅크런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얼마큼 줄 수 있냐인데, 이 부분이 이제 100%가 안 되면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를 모든 걸 대비할 수 없을 때는 이 부분을 채우라고 공고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182%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신계약 CSM도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대량해지 보험도 출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듀레이션 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생명은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IF17 이 회계 제도가 크게 바뀌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이 부분을 준비하느라 2년 동안 이제 배당을 안 줬었어요. 2년 동안 배당을 안 줬는데 충분히 실적이 안정되는 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는 배당을 주겠다. 배당 수익률은 시가 배당률로 한 7에서 9%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업계 2위로서 가진 시장 지배력, 이 안정감을 따라가지고 충분히 배당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시기 때 한번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요. 그런 질병이 한번 다시 돌아가지고 보험 영업이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면 일정한 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의 일종의 개선 효과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계 기준이 안착된 다음에 배당주로서 관심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생명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계속해서 하나생명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 추적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상장 전 종목들 2,000여 개가 넘는 전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정확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